야, 기사시부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여전히 덥습니다. 아 더워. 네, 사실 지난주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더 더워요. 지금 밤 날씨가 30도가 넘어가고 32도. 네, 아침 9시, 제가 요즘 아침 9시 운동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잖아요. 제가. 그쵸. 남는데도 아침 9시, 10시 그 사이에도 3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일단 해 뜨면 8시부터 29도입니다. 작년에 38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더웠잖아요. 당연히 더워죠. 네, 올해 34도, 네. 뭐 35도인데 폭염 지수로만 가면은 올해가 더 덥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근데 좀만 있으면 또 이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말복 지났으니까 네. 처사 지나면 뭐 아침 저녁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야구는 여름이죠. 아, 알겠습니다. 자, 이 더운 여름 또 저희 히사시부리와 함께 하시고 리뷰부터 시작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리뷰. 지난주에 우리가 3승 2패 네. 1우치로 여전히 2위를 사수했습니다. 한 게임 차지만. 그쵸. 아, 마지막에 일요일 경기 아쉽게 져가지고 그러게요. 1위는 내가 봤을 땐 물 건너갔다. 예. 라고 봐야죠. 예. 30 몇 경기 남았는데 7경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SK가 죽쓰지 않는 한은. 네. 자, 그러면 제가 사실 우리가 보통 이 네. 투수부터 먼저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경기를 보고 네. 이 선수 때문에 네. 오늘은 타자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네. 네. 타자부터 먼저 리뷰하시죠. 네. 뭐 아마 예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 예상했을 네. 겁니다. 서건창. 구독자분들. 네. 예, 어제 6타점 실책을 했죠. 자, 지금 수비로 2경기째 나온 거잖아요. 네. 토요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토요일 날은 사실 뭐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없었어요. 공이 많이 안 가기도 했고. 공도 많이 안 갔죠. 우리가 또 일단 점수를 많이 공이 많이 냈으니까. 안 갔고 많이 안 쫓아갔으니까 근데 눈에 안 보였죠. 그렇죠. 어제 경기는 1회부터 아예 실책성 송구를 2개나 했죠. 1회에만 두 개나. 네, 2개 함으로써 물론 첫 번째 실책은 안타로 기록됐지만 그것도 사실 실책이라고 봐야지. 그렇게 돼서 결국엔 0대 6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6타점입니다. 네. 자, 이거 서건창 선수 수비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과연 벌써부터 수비를 시켜야 할 정도였을까? 감독이? 저는 동감합니다. 네. 아무리 뭐 몸은 다 완성이 됐다고 하고 수비 연습을 했겠지만 지금 충분히 송성문과 김혜성 선수가 다 자기 위치에서 어느 정도 제 몫을 해주고 있었고 타격은 뭐 둘째치고 가네. 그런 위치에서 또 로테이션 잘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서건창이 좀 쉬는 날은 뭐 3루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굳이 거기에 서건창 2루를 받기 위해서 송성문도 빠지고 뭐 김혜성이 3루 물론 보는 선수지만 네. 올 시즌 사실 2루하고 유격수 숏을 많이 받던 그렇죠. 선수인데 굳이 3루로 밀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 포지션을 굳이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결론은 실패죠. 그러니까 2경기 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게 과연 누구의 의지로 서건창이 수비가 투입이 됐을까, 서건창이 수비에 투입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냥 감독의 의지였나, 선수 본인의 의지, 아니면 수비 코치? 근데 암만 생각해도 그 누구도 의지를 가질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냥 서건창 선수의 의지겠죠. 그냥 서건창이기 때문에 서건창이 하자고 하면 해야 되고 서건창이 지금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런 건가? 일단 서건창, 박병호 급한테는 감독이 아무 말 못해요. 그냥 지금 그런 거 같죠, 느낌이. 선수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거지. 거 같아요. 선수단 장악력은 부족하다라는 건 뭐 우리도 이미 계속 장악력은 얘기를 이미 하고 없었고. 있었고. 자, 뭐 그 선수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네, 선수들이 그럼요. 이 팀을 어쨌든 지금의 강팀으로 만들어온 촉매자가 됐던 선수들인데 공신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그 선수들이 결론은 현재 아니 그 박병호 선수 뺄게. 박병호는 빼고 서건창 선수는 최근 2-3년 동안만큼은 팀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선수예요. 그 사실 200안타 이후로 예. 부상으로 1년 놀고 또 부상으로 놀고. 그렇게 나이는 또 먹어갔고 그쵸. 이제 히어로즈 팬들한테는 서건창 선수는 상징적인 선수이긴 하지만 옛 그림자가 돼버렸네. 네. 벌써. 지금 과연 그 선수 때문에 오히려 잘 나가는 팀이나 이런 분위기에서 소금을 뿌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물론 한 경기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자이든 없습니다. 타이든 뭐 네.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 선수가 실책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선수 부상에서 복귀 얼마 오지 않은 선수를 가지고 그 선수 굳이 수비를 급하게 시키겠다고 다른 포지션 잘하고 있는 포지션을 바꿔서까지 굳이 그 포지션을 만들어야 됐을까? 유지해서 경기를 해야 됐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아쉬움이 남고. 왜 굳이?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잖아.
지금 지타로도 충분히 그 경기 잘 치고 있었고 네, 뭐 본인이 안타는 계속 만들어내고 타격으로는 있었으니까. 뭐 네. 잘 치고 있었으니까.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형님? 저는 상관없습니다. 웬일로? 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서건창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형. 네. 1회를 지운다고 하면 1패를 안긴 선수가 돼버린 거죠. 네. 어제 경기 진 것도 진 거지만 어떤 그런 실책이 빌미가 돼서 진 거다 보니까 더 팬들도 화가 나는 것 같고 그게 또 하필 그동안 좋아했던 서건창 선수다 보니까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뭐 형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니까 서건창 선수는 여기까지 하고 네. 자, 그럼 타자 얘기 계속 해보죠. 네. 지금 우리가 홈런왕 그리고 안타왕 예, 지금 네. 두 타자 쪽에서는 두 쪽으로 지금 타점왕도 네, 타점왕 김하성인가? 센즈가 1인 거야 아직도? 그렇죠. 네, 일이죠.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타이틀? 지금 박병호 선수 먼저 얘기를 해보죠. 어쨌든 뭐 어찌 됐건 간에 하나 차이가 됐어도 네, 이제 그렇게 또 빠졌는데도 두 개를 몰아치면서 10경기에 5개 썼던데? 네. 한 경기 2개 치고.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박병호 탈환할 것 같아요? 홈런왕? 지금 현재 로맥이 주춤하고는 있죠. 최정도 추춤하고 있고. 로맥 홈런 본 지가 좀 됐어요, 사실 기간이. 거의 일주일 넘었어요. 내가 봤을 땐 30개 이내에서 홈런왕이 나올 것 같은데.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나올 것 같은데. 형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시즌 이번 KBO 리그에 홈런왕이 그런 큰 의미가 있나요? 근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그럼 안타왕은? 저는 타격왕은 사실상 잘하면은 뺏기 힘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하나 차이죠 네. 지금. 페르난데스. 근데 페르난데스의 기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타격도 계속 잘 치고 있고 경기도 그쪽이 많이 남았고. 몇 개 남았죠 지금 두산이? 우리하고 지금 우리보다 한 경기 더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했잖아요. 2경기 덜 했나? 경기는 제일 많이 했죠. 한두 경기 정도밖에 차이 안 제일 날 많이 겁니다. 이정우 선수는 한번 도전해볼 만하고 센즈 타점왕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확실해야 되는 것 같고. 일단 차이가 크긴 하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2위가 김하성인데 김하성도 따라가기 힘들 거고 사실상. 그래서 뭐 김하성은 지금 뭐 20만 하면 되고 골든글러브만 타면 되는 것 같고. 본인은 22승은 못한다 내가 봤을 때.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타이틀 때문에 지금 거론된 인물들이 후반기에 와서 지금 전혀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고 올스타전 이후로 사실 올스타전 나갔던 인물들이 다 좀 힘들어하고 똥 싸고 있지 사실. 똥을 싸고 있고 사실 센제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일본 리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지금 있죠. 스카우터들이 오고 있다는 슬슬 근데 나오고 그게 있어요. 오히려 선수한테 지금 독이 되고 있지 않나. 맞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떠서 지금 스윙 같은 거 봐도 박병호랑 센즈 스윙이 아예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들떠 있는 스윙이라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일본 이 새끼들은 도움이 안 돼. 일본 리그 센즈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게 일본은 그렇게 찌르고 잘 안 들어가요. 그렇지. 되게 착각하는 부분이 결국은 있는데. 일본 리그를 가려면 나바로 정도 급으로 타자는 씹어 먹어줘야 되고 그런 벤데널크처럼 씹어 먹어야 데려가. 그런 나바로도 일본에서 실패했고 그쵸. 벤데널크도 초반에 1년인가 2년 동안 2군에서 고생했고 그쵸. 그리고 3년차 때 반짝. 다 망했죠. 베네켄도 가까이 가서 베네켄도 그쵸. 일본 가가지고 폭망했지. 로사리오도 폭망했지. 대부분 다 폭망했어요. 결국은 센즈가 만약에 자기가 일본 가서 성공하고 일본에서 뽑힐 정도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면 리그를 씹어 먹어야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뭐 지금 저번 주 경기를 쭉 봤을 때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타이틀을 의식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스윙 자체가 지금 되게 많이 커졌어요. 커져 있다기보다는 정확도가 없어졌어요. 정확도가 지금, 없어졌고 일단은 휘두르고 보자는 식으로 어떤 스윙이 되는데 일단 문제가 있네요. 결국에 그게 안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좀 크네요. 결국은 올스타 브레이크를 전후로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제가 올해 김하성 선수의 타격에서 그래도 희망을 봤던 건 이 선수가 낮은 공까지도 대처하는 레벨 스윙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 생산력이나 필요할 때 컨택 포인트를 잘 잡아주는 컨택 능력이 사실 높아졌었는데 팬들이 보기에는 되게 호쾌한 타구 뭐 이런 걸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사실 김하성 선수의 장점은 집중하는 타격이 맞습니다.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어졌다는 거. 결국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는 휘두르면 넘어가는 마치 옛날에 뽕열이식 스윙처럼 스윙이 변하고 있어서 좀 아쉬워요. 좀 아쉽네요. 남은 시즌 욕심 낸다고 하고 단 이제 가을 야구에서는 좀 다시 생각을 바꿔서 팀 야구로 돌아갔으면 부탁드리는 건 노려서 치는 게 좀 노림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김하성 일단은 그 덕분에 박병호 선수도 그랬고 김하성 선수도 그랬고 이번 주 이제 주말에 토요일에
또 좋은 기록을 냈죠. 그렇죠. 사실 자, 뭐 타자 더 하실 얘기 있어요? 사실 그 타이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 있죠. 임병욱 선수가 지금 삼진 2개만 더 따라잡으면 삼진율입니다. 아 진짜로? 그러니까 네. 세계 최초로 0홈런 삼진 1위. 삼진왕을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위가 누구예요? 1위가 김재환입니다. 아, 그리고 우연히 지금 임병우, 되게 바싹 오재환이 쫓아오고 3위 있고. 오지환. 오지환, LG 오지환. 근데 팬들은 오지환의 103진을 기대를 하고 있고 오재환은 일단 홈런 있어요. 김재환 뭐 당연히 홈런 있죠. 네. 임병욱은 홈런은 없습니다. 김재환은 뭐 어차피 스윙 자체가 장타적이 거포기 때문에 삼진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타자고. 하지만 임병욱은 네. 뭐, 그 볼티모어의 데이비스 생각나네요. 역사상 최고의 먹튀. 뭐 어쨌든 1위를 했으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임병욱 선수가 먹튀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먹은 게 없어요. 먹은 게 없다는. 네. 아, 연봉 말고 계약금이 최초로 많았는데. 아 근데 참 임병욱 선수도 그렇고 김하성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좀 이따가 불펜 때 제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네. 이런 유망주 특급 유망주로 키워야 될 유망주들이 너무 오냐오냐해서 키우는 게 아닌가 싶은 거야. 아쉬운 거지. 이러다가 나중에 언제는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거라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좀 예전부터 전 두산 같은 팀이 좋아요. 하수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딱 헛을 하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간절함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서건창 얘기하고 박병호 얘기하고 구단에서 나중에 건들 수 없는 선수가 돼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그런 좀 걱정이 있어요. 자 이제 타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자 이제 선발 얘기로 네. 가겠습니다. 자 선발 일단은 요키시 그래도 얘기해야 되겠죠? 해야죠. 네 실책의 멘붕은 요키시. 그 경기 초반에 멘붕이 오는 경우가 우리 팀 투수들 중에 많이 있었어요. 특히 용병들. 네. 요키시 그랬고 올 시즌 최소 이닝 최다 실점. 네. 네. 뭐 자멸을 했죠. 투구 내용이 나쁘다기보다는 내구성이 너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야구란 스포츠는 방망이에 공이 많은 순간 너무 여러 가지 그 돌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브리검도 마찬가지고 요키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히어로즈라는 팀에서 너무 오냐오냐 키웠구나. 자 고작 이런 거에 흔들리다니. 그러니까 보면은 원래는 니네가 하나 갔으면 죽었겠구나. 멘탈이 없어요. 너무 멘탈이 약해요, 진짜로. 실책 한 두세 개 6점 주고 나서 더가웃 들어가가지고 막 혼자 자책하고 막 머리 막 이러고 있는 모습 보니까 애구나. 젊잖아. 큰 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수영 그냥 잘라 그냥 그럴 바에는 뭐 강하게 보이려고 길렀다는데 그래놓고는 더가웃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네. 자 일단은 뭐 좀 다음 경기 때 바로 그냥 복귀됐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멘탈이. 이루수가 딴 놈으로 바뀌면 복귀 되겠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사실 서건창 입장에서 더 이상 저 이루수가 계속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위치가 되나? 그렇죠. 본인이 먼저 저 그냥 지타로 아니 일단 올 시즌은 가을 야구 갈 때까지 지타로 해 타격에 집중하고 수비는 당분간 수비는 조금 힘들 수 그래, 있습니다라고 본인 스스로 말을 해야지. 내려놔야 돼. 내년에 다시 경쟁하면 되잖아. 1루 경쟁을 아직 FA 좀 남았어요. 사실 내년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맞아. 근데 뭐 해볼만 한데 뭘 욕심이 얼마나 많이 남겨. 물론 뛰고 싶은 욕심은 있겠지. 내 이름이 잊혀져가는 그런 걱정도 있겠고 선수 입장에서.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야 수비를 들어가서 해야 루틴이 잡히고 루틴이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 넣기는 하지만 뭐 그 정도로 대단한 루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건창 선수가. 그렇죠. 그리고 박병호는 일단 메이저리그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 서건창이랑은 다르죠. 괴가 달라. 네. 자, 그다음 이제 뭐 선발 얘기 계속 하자면 선발진이 조금 부진하고 있어요. 조금씩 책임 이닝이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죠. 특히 태원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지난 경기는 좀 7이닝, 6이닝인가? 그러니까 던져줬지만 7이닝. 지금 계속해서 실점을 주고 있고 브리검 선수 같은 경우도 한 4회, 5회까지는 잘 던지다가 5회 때 뭐 점수를 주던가 아예 그럼 초반에 주던가 좀 이런 게 있어서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이승호 선수도 사실 지난주는 잘 던졌지만 그 전주 뭐 3이닝 뭐 이렇게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일단은 시즌 막판에 이 상태로 가을 야구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선발 투수들까지도 이닝을 쪼개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1+1으로. 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1승 1승이 굉장히 간절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산이 어떻게 따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즌 초에 비하면 초도 아니다. 한 6월? 한두 달 중반. 전까지만 해도 5선발은 무난했잖아.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뭔가 이렇게 안정된 선발이 없어졌어요. 그 순간. 그러니까 그게 진짜 기가 막히게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라니까. 그것도. 브리검 선수 경기 같은 경우 사실 일정이 주기 전에도 이미 뭐 팬들 사이에서는 바꿔야 된다, 교체 타이밍이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일정을 줬죠. 근데 거기에서 더 이상 또 벤치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에 주점수를 다 주고 이제 브리검을 뺐는데, 물론 선발을 믿어야 될 수도 있지만 잡을 수 있는 경기라면 빨리 불펜 투입을 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은 어떤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정을 주고 난 상황에서 이미 뭐 브리검 선수는 이미 흔들려 있고, 근데 더 이상 이닝을 밀고 나가는 게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전 감독님이 요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되도록 뭐 불펜을 물론 소모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건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선수는 빨리 선택을 해서 빨리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번 주 브리검 경기 같은 경우는 기록지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상황을 봐야지. 투구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 꾸역꾸역 겨우 이닝을 이렇게 억지로 끌고 왔다라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선발진이 불안한 것 같았어요. 지금 형님 얘기한 거 또 연장으로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불펜이 슬슬 과부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김성민 선수가 이번 주 2경기인가 3경기 나와서 모두 실점을 했어요. 4이닝 6실점. 방어율도 거의 3점대까지 올라갔고 1점대 계속 유지하다가 결국은 힘에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영삼 선수도 이번 주에 3경기 나와가지고 물론 막아준 경기도 있지만 실점을 준 경기도 터진 있고. 경기도 있죠. 임병욱 누구죠? 김하성 선수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네. 지금 불펜을 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현희, 김상수 이런 애들 한 경기하고 2경기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 김성민 이런 선수 사실 방어율이 더 낮아요. 낮음에도 불구하고 패전조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거의 노예잖아요. 특히 윤영삼 선수 같은 경우는 난 불안해. 벌써 2년째야. 네, 김동준도 돌아오자마자 겁나 쓰고 있고 말이야. 지금 최원태, 안우진 뭐 이런 특급 유망주도 아끼겠다고, 지네들 소위 말하는 이름값 있는 결국은 선수도 아끼겠다고 이 중차급의 선수들을 또 어깨 갈아버리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이번 엔트리에 조금 의문점이었던 것은 오히려 내리면 윤영삼 선수를 내리는 게 휴식 차원에서 그렇지 하면 내릴만 내리고 해야죠. 신재영 선수를 냅두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재영 선수가 오히려 과감하게 내렸죠. 내려가고, 그렇다고 뭐 투구 패턴이 막 지치고 나빠지는 상황이 아니라 아니죠. 올라와 있는 상태의 신재영을 내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호투를 이어 오던 그렇죠. 선수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 정도면 지금 아끼인다는 거 아니에요? 가을 야구 초점에 좋다고. 맞춰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윤영삼 안 써먹을 거냐고. 아니 그럼 남은 경기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걔네들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밑도 끝도 없는 막 어떠한 상황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내보내잖아요. 박리다메로 쓰듯이 쓰는 게 전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정길 선수도 아직까지 경험이 없고, 브리검 코치 같은 경우는 거의 한국화돼 있어가지고 감독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코치이기 때문에. 그 나이트 마정길 두 맞아. 사람이 그리고 나이트 코치. 어떻게 보면 감독의 그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감독의 근데 아니 문제는 기용에- 감독도 의견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야. 약간 누구 하나 해결책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결단도 못 내려. 그러니까 애매한 결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나이트 코치가 오히려 진짜로 그냥 외국인답게 세게 좀 나가도 자기 될것 의견 같은데. 어필도 할 수 있을 때 하고, 너무 한국화가 돼 있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그냥 이 기회에 공석인 이군 감독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니면 아니들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과연 나이트가 말을 할 수 있나? 걔는 안 된다니까. 한국에서 지금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너무 한국화가 돼 있어요. 한국화가 돼 이군 있어요. 감독 가야지. 네. 안우진 선수가 불펜으로 복귀합니다. 불펜을 복귀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네, 뭐 계속 가을 야구까지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자 안우진 선수의 활용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떻게 써야 될 것 같다. 소방수죠. 네, 안우진 선수도. 결국은 그러니까 조상우 자리 그 그렇죠. 결국은 저도 동일해요. 저는 이제 1+1은 안 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선수를 쓰겠지. 안우진은 정말 필요할 때 셋업이나 아니면 스윙맨 정도. 이미 1+1 자원이 김동준이랑 신재영까지 둘이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준비시킬 것 같지 않네요. 신재영과 안우진을 비교를 했을 때
진짜 급할 때 급한 물 끌 수 있는 건 오히려 구위가 좋은 안우진의 안우진이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이 기회에 안우진을 셋업 연습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을 야구 때 뭐 이 상태로 가면은 쭉 오주원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조상우가 5, 6회 나오잖아. 소방수잖아요. 그 다음에 셋업이 뭐 지금 김상수하고 한현이 이렇게 가는데 저는 솔직히 김상수는 잘 못 믿겠습니다. 가을 야구까지 갔을 경우 그러면 그 8회 아니면 김상수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냥 8회 셋업으로 좀 연습을 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투수 왕국이라 불렀던 SK 시절을 보면 박희수와 정우람이라는 진짜 걸출한 셋업맨과 특급 클로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안우진 선수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견. 전 내년에도 안우진은 그냥 불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마무리나 아니면 그냥 뭐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대놓고 오승환의 데뷔처럼 그렇게 스타트를 시키자. 저는 선발로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안우진은 기대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러면 뭐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자, 베스트 워스트 시간입니다.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내가 먼저 얘기해. 형님 먼저 가야지. 알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번 주 베스트는 이정우고요. 워스트는 서건창입니다. 뭐 이정우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5경기 23타수 12안타. 5할이 넘었어요. 4경기를 멀티 안타 쳤고 146안타로 페르난데스에 이어 한 개 차로 2위죠. 네. 역시 이정우다. 네. 뭐 다른 건 다 흔들려도 이정우는 역시. 어느 자리에선 어느 순에서든 자기가 계속 해준다, 자기 몫을. 그래서 이정우가 베스트고 워스트는 뭐 아까 얘기했지. 서건창 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제 간만에 야구 보다가 욕했죠? 진짜 오랜만에 애 자서 다행이네. 와이프가 오빠 진짜 욕하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야구 보다. 어제 너무 승질 나가지고 간만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열받더라고. 자, 다음. 이제 갈까요? 네. 공교롭게도 완전히 같습니다. 이정우 서건창. 좋지. 마이너스 6타점에 마이너스 1, 승수에서도 마이너스 1, 패에선 또 플러스 1패. 과연 우리가 서건창 선수를 계속 믿어야 하는가라는 의심까지. 사실 저는 일요일 경기 같은 경우는 내야의 베테랑 선수들 모두에게 불만이 많았었던 경기였어요. 사실 박병호 선수도 수비 말짱하게 해줬던 건 아니었고요. 박병호 선수의 실책도 한 2개 정도는 있었던 건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블랙홀처럼 서건창이 모든 안 좋은 부분들을 다 빨아들였다. 아니 이게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저번에도 고기 먹다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굳이 그냥 지타로스만 계속 잘 썼으면 그치. 역시 서교수 이러면서 팬들도 그렇고 서로 신뢰하며 갈 수 있는 걸 타격 특강이 시작되는 굳이 얘기 거기에 나온다고. 수비를 써가지고 이렇게 팬들한테도 신뢰 잃어버리고 선수도 자신감 떨어지고 감독도 욕먹고 구단도 욕먹고 이게 뭐야. 선수 입지도 다 날라갔어 이제. 아니 어쩔 수 없이 막 뭐 김혜성 선수가 누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2루를 썼는데 그렇게 됐다. 그럼 내가 이해는 해. 잘 돌아가고 있었잖아. 거기다 왜 굳이 끼워넣어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는 거야. 저도 똑같이 이정우 선수가 아무래도 베스트고요. 네. 역시. 뭐 워낙 잘해줬고. 네. 더할 나위 없어요. 거의 혼자 야구하는 날도 있었죠. 그럼요. 이틀이나 있었죠. 그리고 워스트는 사실은 저는 오히려 그런 잘못된 중용을 계속하는 코치진이라고 봐요. 이거는 투수 운영 문제도 그렇고 야수 운영 문제도 그렇고 이 정도의 경험이 한 시즌에서 쌓였으면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이잖아요. 사실은 쓰지 말아야 될 위치고. 결국 책임자들의 책임일 수도 있는 거죠. 관리자들의 책임. 그러니까 관리를 하면 관리한다고 데이터는 안 볼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안 보는 야구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래서 코치진들이 조금 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계시고 그런 거 알고 있는데 기본 역량을 조금 더 높이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인 기용이 되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진짜로 한번 왕자를 노려볼 만한 해잖아요. 진짜 대권 도전입니다. 진짜 네, 올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디테일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랜만에 또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프리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요.